65세를 앞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구글에 똑같은 질문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평균 은퇴 소득은 얼마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득이 그 평균과 일치하거나 그보다 높다면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고 각종 공과금은 해결되며 노후에 돈이 바닥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목표가 단지 그 마법 같은 전국 평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이 일반적인 숫자가 당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무 계획을 망칠 수 있는 거짓된 안정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75세가 되었을 때 수많은 은퇴자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바로 그 실수입니다. 헤드라인 숫자가 왜 위험한 함정인지, 그리고 오늘 당신이 계산해야 할 실제 숫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은퇴 소득을 검색할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들이 뒤섞인 엉망진창인 혼합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고 신용카드 부채가 전혀 없으며 소득세가 없는 주에 사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까지 매달 $2,000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으며 본인 부담 의료비로 막대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평균 수치를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양의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은퇴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적으로 그들의 매달 고정 지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반적인 조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전국 평균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닥치거나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당신의 구체적인 소득이 당신의 구체적인 월별 지출을 견뎌낼 수 있느냐입니다. 헤드라인의 숫자가 당신의 재산세를 내주는 것이 아니며 확실히 당신의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국 평균이 개인적인 계획에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면 실제로 사용해야 할 공식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사용해야 할 공식은 이웃이 얼마를 버는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월별 현금 흐름에 기반합니다. 실제 숫자를 찾으려면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개인 지출 하한선 대 Personal Expense Flow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입이나 포트폴리오 잔고를 살펴보기 전에 매달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절대적인 최소 비용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행 예산이 아니며 외식 자금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자금입니다. 우리는 메디케어 보험료, 재산세, 주택보험, 공공요금, 그리고 식료품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부채입니다. 오늘날 엄청난 비율의 은퇴자들이 60대와 70대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비교해봅시다. 은퇴자 A는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자 B는 매달 $1,800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세후 소득에서 연간 $21,600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평균 은퇴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은퇴자 A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반면 은퇴자 B는 돈이 떨어질까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월별 지출에 대입해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작은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채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고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눈을 감고 비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본 생존 수치를 확립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보장소득 격차 대 Guaranteed Income Gap 계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 수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보장된 소득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장되었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매달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회보장연금입니다. 운이 좋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퇴직연금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수학이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 지출 하한선이 한 달에 $4,500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과 배우자가 사회보장연금으로 매달 합계 $3,000를 받는다면 매달 $1,500의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그 $1,500가 바로 당신의 보장소득 격차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기값을 내고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당신의 저축과 투자 자산이 매달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정확한 금액입니다. 당신은 총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종종 이 월별 격차를 메우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축액이 100만 달러 부족하다고 느껴서 완전히 패닉에 빠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달 추가로 1,500달러를 안전하게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우리를 퍼즐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부분으로 이끕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포트폴리오 현실 점검 대 포트폴리오 리얼리티 체크입니다. 계좌 잔고가 크다고 해서 은퇴 계획이 자동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매달 당신에게 어떻게 지급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험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은퇴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하여 400일 K나 IRA에 50만 달러를 모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계좌 명세서를 볼 때 50만 달러는 엄청난 재정적 안정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좌 잔고를 쓸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 창출하는 소득만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표준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인출 전략, 예 사펀참 법칙을 따른다면 그 50만 달러 포트폴리오는 연간 약 2만 달러를 안전하게 창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나누어 보면 한 달에 대략 1,666달러이며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주택담보대출과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보장소득 격차가 한 달에 3,000달러라면 그 50만 달러 포트폴리오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고갈될 것입니다. 은퇴 첫 해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수학적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둔 직후에 20%의 시장 조정이 닥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50만 달러는 4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청구서 금액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격차를 메우기 위해 매달 같은 금액의 돈을 꺼내 써야 하며 이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손실을 보고 투자 자산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은퇴 포트폴리오를 고갈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드라인의 평균 소득 수치가 그토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전국 평균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매달, 매년 당신의 개인적인 보장소득 격차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당신의 실제 숫자를 찾는 방법을 이해했으므로 당신 자신의 계획을 스트레스 테스트해 볼 시간입니다. 은퇴 날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일반적인 전국 평균에 뒤처지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 전에 당신의 재정적 현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질문 1번. 당신의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개인 지출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주택담보대출, 메디케어 보험료, 재산세, 식료품비를 포함하여 당신의 정확한 월별 청구서를 파악했습니까? 아니면 일하면서 현재 지출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까? 질문 2번. 투자 포트폴리오에 손을 대기도 전에 이미 들어오고 있는 보장소득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개인 지출 하한선에서 사회보장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뺐을 때 당신의 월별 보장소득 격차는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질문 3번. 당신이 은퇴한 직후 주식시장이 20%쯤 하락한다면 당신의 월소득도 함께 떨어집니까? 아니면 청구서를 지불하면서도 투자 자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충분한 보장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정말로 100만 달러의 자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매달 1,500달러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만이 실제 세상에서 살아남는 계획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재정적 마음의 평화에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비교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정적 안전은 전국 평균이나 이웃이 무엇을 하는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간단한 방정식으로 귀결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당신의 개인적인 월별 보장 소득이 실제 월별 지출을 충당하는가, 헤드라인 숫자를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개인 지출 하한선과 보장 소득 격차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불안감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현재 당신의 은퇴 계획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가장 큰 월 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당신의 은퇴 수치를 다르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이 바닥나지 않고
포트폴리오에서 정확히 얼마를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이 사용해야 할 실제 인출 전략을 분석한 바로 이 다음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